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국가고시를 대비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기 2교시를 해볼 건데 10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요양원을 방문한 보호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금전적 보답을 하고자 한다.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태도는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일단 사용 후 계속 권하면 받는다. 요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일단 받은 후에 회식할 때 사용한다. 거절하면 실례이므로 감사를 표하고 받는다. 이거는 뭐죠? 세 번째죠. 요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법칙과 윤리적 준수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준수 사항은 대상자에게나 가족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대상자가 수고했다고 돈봉투를 주는 경우에도 마음만 받겠다고 정중히 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리문제 사례 보면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사용하며 강요하는 경우에도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당위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새 기저귀로 갈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대상자가 복지 연구를 필요로 할 때 대처 방법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를 받는 경우는 불법 행위임을 설명하고 거절하도록 이런 요양보호사의 윤리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거 법적 문제들 같은 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요양원을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관 영향을 하는 대상자에게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보면은 비관을 세는 경우 즉시 갈아 끼운다. 두 번째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천천히 먹인다. 세 번째는 주입 후 상체를 높여 30분 정도 앉게 한다. 4번 성색증이 나타나면 비관을 즉시 뺀다. 영양 주머니를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걸어두도록 한다. 우선은 비관을 세는 경우 즉시 갈아 끼는 우리는 비관을 끼거나 끼우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반자위로 30도 정도 침대 머리를 앉게 하거나 침대 머리를 올려서 드시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입 후에 상체를 높여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하는 건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될 수 있도록 앉아있도록 하고 청색증이 나타난 비관 즉시 뺀다. 이것도 안 되죠. 우리는 끼우거나 빼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이때는 경관 영양을 잠그고 시설장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영양 주머니는 위장보다 아니죠. 영양 주머니는 항상 위장보다 높게 걸어야지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경관 영양 돕는 것은 처방에 따라서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앉거나 침상머리를 올려서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기도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고 영양액이 잘 흘러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양액은 백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두고 그리고 비관이 빠질 경우 요양보호사는 임의로 밀어넣거나 삽입하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거나 역류될 때도 비관을 잠근 후에 반드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영양액이 역류되거나 비관이 마개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급하게 일하시다 보면은 그 비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음식물 들였던 게 침대 머리 쪽으로 다 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급하더라도 확실하게 잠겨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구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비관을 잠그고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관 영양 주입 후에는 항상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투약 도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특히 투약 도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보면 약의 개수가 많으면 가루로 만들어서, 약의 개수가 많으면 나눠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가루로 만들거나 쪼개서 드시게 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약의 흡수가 잘 되도록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우유하고 같이 드리게 되면 산이 많이 분포하게 되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약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처방된 약은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투약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금식인 경우에는 약물을 투약하냐. 금식인 경우에 혈압약 같은 경우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답이 3번이겠네요. 그래서 투약두기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은 가능하면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하고요. 그리고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의료진에게 문의해서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게 좋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로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처방된 이외의 약은 임의로 섞여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약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 같은 경우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투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약도 있습니다. 치아 착색을 색깔을 나게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철분 같은 경우인데, 이 철분 같은 경우는 액상인 경우에는 치아를 아주 거기에 착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철분 제제는 드릴 때 대상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드시고 나서 대변이 검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약 투여 시 한쪽 눈이 감염이 있을 경우 반대쪽 눈에 전파되지 않기 위한 대처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A씨는 안약에 투여된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한다. 두 번째는 생리식염수에 적신 맑은 솜으로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그 다음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4번 안약의 점적 방울수를 늘려준다. 멸근수로 적신 멸근솜을 눈 위로 1, 2분간 올려놓는다. 이쪽의 답은 뭐냐면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근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단은 안약을 넣는 방법은 약병 겉면에 대상자의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고, 안약을 투약을 할 때는요, 아래쪽 결막나 중앙이나 이렇게 되면은 눈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아래쪽 중앙이나 이쪽에 외측으로 해서 1, 2cm 높이에서 이쪽에서 넣어드리는 게, 안약을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안약이 코 안으로 들어갈 경우를 생각해서 비루관을 잠시 여기 비쪽에 있는 비루관을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연고는요, 처음 나온 것을 연고는 꺼즈로 닦아버리고 똑같이 아래 결막낭에서 안쪽에서, 이쪽이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눈꺼풀로 밖으로 나온 연고 같은 경우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내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이게 연고고요. 그리고 안약은 아래 결막내 중앙이나 여기나 아니면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투여하도록 하는 것이 안약이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은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은 했네요. 그래서 보면은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열어둔다.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인다. 화장실까지 거리가 짧은 경우에 휠체어에 걸터 앉힌다. 배설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준다. 뒤처리를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해준다. 휠체어를 타고 내릴 잠금장 열어두는 게 잠금장치 해야 되고요.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 휠체어를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는 거 맞고요.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놔주는 것도 괜찮고요. 거리가 짧은 경우에도 이때 어떤 경우에도 휠체어는 안정적으로 앉힌 다음에 걸터 앉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개설이 끝날 때가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대상자한테 물어보고 나서 밖에서 기다려준지 해야 되고요. 뒤처리는 앞에서 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편마비 대상자 기본 원칙을 보면 항상 휠체어 위치는 어떻게 놔야 됩니까? 당연히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붙이거나 30에서 45도로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휠체어 깊숙이 앉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설 시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줄 수 있도록 원할 때는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다릴 때도 중간중간에 말을 걸어서 상태를 살피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특이사항,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기저귀를 채워준다. 아니죠. 변이를 호소할 때 의식이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고요. 배변을 용이하도록 하의를 벗겨놓는다 이러면 안 되고요. 대상자의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로 올려주는 거. 배설물을 심하게 냄새가면 즉시 버린다. 요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기를 따뜻하게 데워준다. 이 답은 이렇게 했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배설 시 돕는 방법인데, 침상에서 배설할 때 의식이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대상자가 엉덩이 아래쪽을 엉덩이를 들 수 있는 경우와 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 수 있는 경우는 엉덩이를 올려서 엉덩이 들도록 하고 그쪽에 변기를 대주시면 되고요. 고무표를 까고 변기를 대주시면 되고, 들 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치기로 올려주고 옆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변기를 대주고 다시 올려주도록 이렇게 중앙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변기에 앉았으면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약간 침대를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자의 자세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배설이 끝나면은 회음부나 항문 부위를 닦아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회음부를 닦을 때도 앞에서 뒤로 잘 닦아주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어, 7번은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높게 둔다. 아니죠. 소변 주머니는 항상 아랫배보다 아래에 둬야 되고 방광보다 아래, 허리보다 아래에 둬야 됩니다.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면 바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새게 되면은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소변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별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수분 섭취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하복부를 가볍게 눌러준다. 소변색이 탁해지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거 맞네요. 그죠?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카데타가 소변줄이 꼬여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서 잘 꼬여지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변 주머니를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두고 소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카데타에 있는 소변이 역류돼서 방광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변이 잘 나오는지 소변량과 색깔을 몇 시간마다 2-3시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 도뇨관은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가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렸는지 먼저 소변 주머니를 살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유치 도뇨관 사용할 때는 침대만 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보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행할 때도 항상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 도뇨관을 강제로 빼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면 요도 점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이런 유치도뇨관으로 인해서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에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소변량이 적거나 이런 적어진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뇨관을 밖으로 새는 경우에도 해줘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에서 입안 닦아내기를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입안 닦아내기 같은 경우는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라든지 의식이 없는 대상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상자를 앉는 자세로 하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해서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윗니와 잇몸, 그리고 아래쪽 잇몸과 입 천장, 혀 볼 안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답이 4번이네. 윗니와 아랫니, 입 천장, 혀 볼 안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닦아낼 때는 꺼즈를 감은 서랍자라든지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안을 닦는 동안에도 잇몸이라든지 치아, 입 천장, 혀 볼 안쪽을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청정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행 전에 지팡이 색깔을 확인한다.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서도록 한다. 그리고 평지를 이동할 때는 오른쪽과 지팡이 왼쪽 다리를 이동한다. 계단에 내려갈 때는 지팡이와 오른쪽 왼쪽 다리를 이동한다. 계단을 올라갈 때 지팡이와 오른쪽 다리로 왼쪽으로 다리를 순으로 한다. 우선은 왼쪽 편마비니까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은 오른쪽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팡이 팔의 각도는 몇 도입니까? 30도이고, 그리고 위치는 지팡이의 손잡이 위치는 둔부고요. 그래서 오른쪽 발 새끼발가락에서 앞에서 15도 15cm, 옆으로 15cm 지점에 지팡이를 놔주시고요. 그리고 평지와 내려갈 때는 지마건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지검마죠. 그러면 우선 어디를 간다고 했습니까?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계단에 내려갈 때는 지팡이 아니죠, 이거. 지팡이 계단을 올라갈 때 지팡이 오른쪽 왼쪽 다리. 보면은 계단에 올라갈 때는 지팡이와 지검마니까 오른쪽 왼쪽 다리 순으로 이동한다. 이거 맞네요. 그죠? 계단에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지팡이 왼쪽 오른쪽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5번이 될 거고, 평지하고 지마거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평지를 이동할 때 지팡이가 먼저 나와. 색깔은 필요가 없고요. 네. 답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하려고 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한 사람은 한 팔을 대상자 어깨와 다른 팔은 어디를 허리 쪽을 넣고 지지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 팔을 대상자의 허리 아래에 지지하고 한 팔은 두 무릎 사이에 지지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환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옮길 때입니다. 그래서 양쪽 침대를 높이를 같게 해서, 그리고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모아주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세우도록 하고, 한 사람은 팔을 대상자의 어깨와 허리 쪽에 넣고 지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팔을 대상자의 허리와 아래 무릎을 밑에 지지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10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